현대 기아만 잘했습니다. 국내랑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호시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판매 성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전기차 보조금 없이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은 자동차가 오랜만에 주목을 받네요. 네, 그렇네요. 저희가 4월 12일 지금 이제 오후 늦게 찍고 있는데 오늘 현대차가 한 3% 이상 올랐고 현대차, 기아차가 2023년 들어서 지금 한 100일 정도 조금 넘었는데 각각 30여 %, 뭐 기아차 한 45% 올랐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네. 왜 이렇게 급발진 않아요? 뭐 연초 이후로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좋았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4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앞서 이제 곧 나올 1분기 실적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은 거의 매월 1일인가요? 가장 첫 번째 영업일에 네. 전달 그 판매 대수를 공시를 하니까 네. 얼추 그래도 실적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판매 대수는 알 수 있죠. 1, 2, 3월 괜찮았다는 거죠. 좋았다는 거죠. 기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좋았다. 근데 사실 아마 저희 YST를 보신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자동차 주식은 항상 유망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22년에 내다봤던 23년 그래도 증익이 예상되는 몇 안 되는 업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엔 주가 같이 막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23년에 이제 훅 돌아서고 있는데 요거 하나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면 22년엔 그렇게 주가가 안 좋았고 이제야 조금 주가 측면에서 빛을 보는 이유는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경기 리스크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경기 리스크. 네, 왜냐하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그렇죠. 어떤 상품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를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금리도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경기까지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차량 판매가 분명히 급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긴 하지만 그거는 뭐 소용없고 여기서 이제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은 판매가 급감을 할 거니까 그때를 오히려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고요. 네. 올해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사실 1분기 들어와서는 그런 기대들이 깨졌죠. 경기도 예상보다 좀 덜 둔화가 되는 모양새고, 그리고 시장 수요도 예상보다 강하고, 거기다가 현대기아차가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마진율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으로 마진율이 올라왔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되면서 차 많이 못 사고 많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근데 또 현대기아차는 더 잘 팔고 있고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고 그거 한번 좀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지금 다시 보니까 작년 9월에 나오셨을 때 탑픽을 그때 기아로 꼽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EV9이 나오고 조금 신차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근데 그게 얼마 전에 EV9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불과 이제 반년 지났는데 신차가 공개가 됐고 또 이제 주가는 올라오고 있고, 우선은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을 보니까 현대기아 각각 전년비 13%, 12% 증가했다. 요거 이제 최근에 쓰신 자료인데. 네, 맞습니다. 일단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판매량?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중국 시장에 포함한 전체 도매 판매가 13%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결 실적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JV 판매 대수를 제외를 하면은 한 14%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4%라는 숫자 자체도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거기다가 이제 좀 믹스 효과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믹스라고 하면 이제 차량 믹스 그리고 이제 지역별
믹스가 있는데 네. 지역별 믹스 측면에서 국내랑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 두 시장이 사실 현대기아차의 메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최근에 북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판매가 확 늘어난 게 올해 1분기 실적에 굉장히 호실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판매 성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글로벌 판매 중에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29.7%, 기아는 32.3%,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게 많이 증가를 증가폭이 했죠. 네. 그리고 지금 환율도 1,300원대에서 예. 굉장히 환율 조건도 우호적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잘 팔고 있다라는 거는 실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제품 믹스, 지역별 믹스가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는 뭐 한 12%, 13%씩 늘었지만 그러면은 나중에 이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 훨씬 이상으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여기 보니까 아이오닉 6 출시 효과도 네. 같이 이제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신형 니로 같은 신차 효과들도 같이 담겨져 있고. 네. 요건 이제 미국 신차 판매입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현대 기아만 잘한 거냐, 아니면 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거냐, 이거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 기아만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메이커들은 좀 다른 메이커들은 좋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 이젠 미국 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를 안 했습니다. 한 네. 6% 정도 전년비 증가를 했고, 네. 그리고 이게 판매가 늘어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리테일 판매보다는 플릿이라고 하는 이제 커머셜 판매 쪽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리테일 판매랑 커머셜 판매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리테일 판매라고 하면은 일반 개인 고객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네. 커머셜이라고 하면은 렌터카라든지 뭐 아니면 회사차라든지 뭐 공공기관에서 대량으로 차량을 구매를 한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릿. 네. 선단 판매라고 하죠. 선단 판매. 대규모로 차량을 매입하는 걸 이젠 플릿 내지는 선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 시장이 그래도 한 6% 정도 증가를 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는 뭐 20%, 30%씩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 1분기랑 비교했었을 때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10% 이상 미국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 네. 지금 1분기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고 10% 후반대까지 지금 점유율이 올라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의 경쟁력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 미국 합산 판매 1분기가 전년비 18.5% 증가했는데 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8.8% 감소한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현대기아차가 그냥 잘한다, 이게 국뽕이 아니라 현지에서 데이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잘 되는지, 왜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배경을 볼 수 있을까요? 뭐 배경은 이제 첫 번째 배경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밸류가 많이 올라갔다. 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게 올라갔냐? 첫 번째로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네.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이제 차량 품질이 안 좋았었을 때 그때부터 브랜드를 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안 좋았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 지금 모습. 옛날 모습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브랜드를 접하고 있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품 성능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브랜드를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뭐 K-팝부터 해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중국에서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이 상승을 했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중국에서 한국 컬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현대기아차의 최근 품질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점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꼽자면 결국에는 전기차 신차 효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 고객들도 보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테크놀로지를 선보이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뭐 독삼사라든지
이런 내연기관차 쪽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는 그런 업체들의 관심이 높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가 옮겨지고 있고 작년에 이젠 출시한 EV6나 아이오닉5가 전 세계 올해의 차상을 다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또 기술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밸류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지금 점유율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이제 3개의 질문으로 나눠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현지에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재작년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는데 그때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고 저만 그런가? 주가가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게 막 들어오는 거야. 진짜 그런 것 같아. 옛날엔 가성비 차량이었는데 이제는 프리미엄 차량이 이게 역시 주가가 올라야지 이게 마음에 딱 꽂힙니까? 이거 저만 그런가? 작년, 재작년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잖아요. 예. 뭐 생산도 안 되고, 뭐 누구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도 중단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겹치다 보니까, 약간 그 투자자분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조적인 거냐?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거냐? 좀 시간을 두고선 지켜보자. 그때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막 구매 대기가 1년 반, 2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진짜 수요가 좋아서 그런 거냐, 공급 문제냐, 막 이런 논쟁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평가를 미뤄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슈들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핑계가 안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크게 미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었던 게 우리 지금 차량 반도체 때문에 생산을 못한다. 그래서 못 판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량에 대한 평가도 좀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ID 시리즈에 대해서. 그래서 뭐 폭스바겐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미뤄왔었던 것들이 올해 들어와서까지도 유지가 되는 걸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정말로 구조적인 변화가 맞구나라고 투자자들이 납득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작년에 이어서 좋은 성과를 이어나가고 점유율을 이제 유지를 하고 수익성도 강화되고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하고는 조금 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구조적인 변화구나라고 이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는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맞다. 네. 그러네요. 또 하나 여쭤볼게. 이게 작년에도 많이 이제 의문시 됐던 건데 반도체 수급이 좀 잘 안 돼서 차량 대기열이 길어졌고 1년 반 2년 기다릴 때는 말 그대로 딜러들한테 인센티브, 마케팅비 많이 안 써도 돼서 이익률이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서 반도체 수급이 좋아지면서 그러면 이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차를 많이 안 사니까 광고 마케팅비 너무 많이 이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익률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일각의 우려였거든요. 네. 그럼 그게 좀 기우였던 걸까요? 결국에는 그거는 그냥 수요 공급의 밸런스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생각했던 올해의 모습은 뭐냐면은 공급은 늘어나고 그리고 수요 단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수요는 감소할 거다. 그럼 공급은 늘고 수요는 감소하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공급 과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난해 계속 밀렸던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소비자분들이 소비를 하세요. 가격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지만 여전히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들이 보이죠. 고용도 탄탄하고 네. 수요도 탄탄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용하고 수요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신차 수요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급단에서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공급 쪽에서도 공급 과잉이 빠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량 반도체 수급 차질이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많은 메이커들이 과거 대비해서는 생산량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전기차를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량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2배, 3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똑같은 한 대를 두세 대 만들 걸 가지고 한 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구조적으로 차량 반도체가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은 심각하지 않고 수요는 예상보다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코스트 요인들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빠졌죠. 네. 작년 중순 이후로 인풋 코스트들이 좀 빠진 거에 비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마케팅비 올라간 거는 좀 미미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금 전혀 작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비나 생산 원가는 생각보다 덜 올랐고 네. 그리고 우려했던 것처럼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는 않아도 되는. 네. 그럼 이익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이익률은 오히려 개선이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 표 띄워놓은 게 요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죠. 네. 미국 시장에서 지난 1분기 판매 성장률 앞에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아는 22%, 현대차는 16%. 근데 저기 끝에 있는 토요다는 혼자 네. 이제 마이너스 9%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거고. 요 데이터는 이제 리테일 판매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테일.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도매 판매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합치더라도 현대기아는 상위권. 네, 그렇죠. 네, 도매 판매는 리테일 판매보다 조금 더 많이 증가를 했죠. 아, 현대기아차가.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세 가지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 세 번째.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전기차가 마진이 내연기관 차보다는 많이 남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아주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제 원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싸서.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많이 양쪽으로 팔아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IRA 법안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아직까지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라인을 변경해서 네. 판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도 아직 시일이 좀 남았고 조지아 공장에다가 뭐라 해야 되나 신규 전기차 라인 하는 것도 그게 언제였죠? 25년 말인가요? 25년인데 뭐 최근에는 조금 더 앞당기려고 예. 좀 플랜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은 거의 걸리죠. 1년 반 네. 이상 남아있고 그러면 과연 전기차 보조금 없이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될 텐데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뭐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뭐 2등, 3등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 성과까지는 보여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어떤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뭐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우회로들이 있죠. 제일 큰 거는 이젠 차량 리스를 통해서 상업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거를 한 30% 리스. 네. 30% 정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7,500의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IRA 법안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법안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냥 네. 단순히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것만으로 $7,500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젠 차량 가격하고 그리고 소득 조건이 이제 들어갔어요.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세단형 EV 같은 경우에는 $55,000, SUV형 같은 경우는 $80,000 네.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못 받고요. 그리고 개인 소득이 $150,000 이상일 경우에도 이제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득 조건하고 가격 조건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몇몇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더 까다롭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네. 사실 전기차 프리미엄 브랜드나 나는 그러면은 그 가격대 맞추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50,000, $80,000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은 미국에서 현재 생산하기 때문에 코스트는 되게 높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건 사실은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일입니다.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를 감수하면서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인데 네. 근데 아예 보조금을 못 받는 거죠. 네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볼륨이 많지가 않아요. 뭐 미국에서 팔 수 있는 게 뭐 30만 대, 뭐 50만 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게 네. 규모 경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이득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처럼 볼륨이 낮은 상황에서는 한국 공장 한 사이트에서 생산을 하는 게 볼륨 효과를 훨씬 더 잘 받습니다. 코스트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가면은 인풋 코스트는 무조건 올라가요. 생산 그렇죠.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그거를 메꾸는 거지.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뭐 대박이다. 특히 완성차 지금 전기차 볼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한 사이트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코스트는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IRA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불리하냐? 꼭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원가 싼 곳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차라리 보조금을 안 받아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지금 있는. 상황에선 사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예. 차라리 한국에서 대량 생산하고 네. 거기다가 환율 효과도 받죠. 원가도 환율도 싸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미국에 파는 게 보조금 받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IRA 때문에 보조금을 받네 못 받네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막 걱정하고 우리가 막 대기업 걱정해주고 막 이랬던 것도 사실은 좀 약간 오버했었던 것도 있네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7,500달러까지 받아 버리면은 이제는 작년처럼 뭐 미국 점유율 2위, 3위 하면서 이제는 더 좋았을 굉장히 텐데. 좋았을 텐데 왜냐면 지금 환율도 좋아. 뭐 코스트는 낮아. 거기다가 보조금까지 받고 하면은 정말로 많이 팔 수도 있었겠죠. 그랬으면 아마 전기차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뭐 5% 이상, 뭐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게 뭐 곧 갈 수 있다. 막 이 정도까지 됐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최상은 아니지만 네, 뭐 이것 때문에 뭐 너무 타격이 심하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쁠 거는 없다. 그리고 예상보다는 좋다. 이렇게.